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돈 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루 10분 돈 공부의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10분 돈 공부가 이제 시작된 지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주로 이제 돈 모으기,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팁에 관련된 내용을 매일 10분씩 오후 5시 15분에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뭐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되기도 하고 저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하루 10분 돈공부 TV를 시청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테크는 결국 판단력과 자본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성공하는 재테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단력은 thinking이 필요하고요. 자본력은 saving이 필요하죠. 특히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그냥 reading,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를 보는 세 개의 창문이죠. 금리, 환율, 주가. 그래서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 환율은 원달러 환율, 주가는 코스피 지수를 매일같이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하고 환율의 관계, 또 그리고 환율과 주가의 관계, 그리고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늘 관찰하면서 경제 기사를 봐야만 그 경제 기사가 나의 생각과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리스크와 리턴 교환 관계를 보면 리스크는 리턴과 교환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리턴도 커질 확률이 있고 리스크가 적으면 리턴이 클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뭐 이런 자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우리가 흔히 이제 안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하고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 리턴과 리스크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 10분 돈 공부를 많이 시청하다 보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자, 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리턴도 커지고 리스크가 적을수록 리턴도 작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크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자산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안전자산, 또 하나는 위험자산이 되겠죠. 자, 이 왼쪽을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어지고 리턴도 좀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리스크는 좀 커지고 리턴도 좀 커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제는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시기는 언제냐?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죠.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선호가 됩니다. 반면에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경기 개선 심리가 살아날 때는 위험자산이 선호되는 시기죠. 자, 이 시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경제의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냉각됐던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20년부터 계속해서 경기 개선의 심리가 살아나면서 위험자산이 좀 더 선호받고 위험자산으로 위험자산들이 좀 비싸지는 그런 시기를 맞았었죠. 주식으로 말하면 성장주, 그 다음에 뭐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기 개선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의 회의감들이 요 근래에는 생기면서 다시 경기 개선에 대한 심리가 조금 후퇴하는 느낌, 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 근래에는 위험자산의 선호보다는 다시 좀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의 어떤 큰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10분 돈 공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자산 가격인데, 자산이란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자산 가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결국 현재 가치의 1 플러스 R 곱하기 T승, 1 플러스 R의 T승이 바로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미래 가치는 2%로 계산하면 1 플러스 0.02의 1승, 1년 후는 102만 원이 된다. 이게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가치는 무엇이냐? 현재 가치는 그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T승으로 할인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가치가 자산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자산으로부터 나올 미래 가치들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인데, 이 할인할 때 쓰는 할인 팩터, 이 할인 팩터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값이 커지는 것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할인값은 적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게 할인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장주라는 것은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주목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금리가 낮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는 할인이 좀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비싼 시대. 그래서 지금이 이제 성장주가 비싼 시대였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가 바로 자산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의 100만 원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 플러스 0.02로 할인하면 1승으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는 98만 원이다. 그래서 무조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가격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것인데, 이 현재 가치에 할인된 값이 현재 자산 가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또 3년 후에 100만 원이 나오는 상품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 100만 원. 1년 후에 나올 100만 원은 1 플러스 0.02로 할인을 하고 2년 후에 나올 100만 원은 1 플러스 0.02의 2승으로, 그리고 3년 후에 나올 100만 원은 1 플러스 0.02의 3승으로 할인한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98, 96, 94 뭐 이렇게 해서 더하면 288만 원.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100만 원씩 매년 나오는 상품권의 현재 가치는 288만 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자산 가격이다 라는 거죠. 이때 할인한 2%라는 것은 여기서는 금리지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할인값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무한등비 수열로 계산을 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자산의 현재 가격은 결국 수식을 정리하면 그 현금과 기대 수익률의 값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자산의 가격은 그 현금 흐름 나누기 기대 수익률이 자산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여기에 R은 성장률만큼 더 뺀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격의 결정 원리는 우리가 늘 하루 10분 돈 공부에서 얘기하는 자산 가격의 결정 원리. 첫 번째, 현금 흐름이 큰 자산일수록 비싸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비싸다. 세 번째,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을수록 비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얘기하면 기대가 낮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기대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지금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기대와 기대 수익률은 반대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결정 원리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클수록,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낮을수록
자산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200만 원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 자산이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매달 200만 원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년에 2,400만 원이겠죠? 제일 비싼 자산은 은행에 예금하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금리 1.2%로 1년에 2,4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한 20억 정도 넣어놓으면 예금으로요. 매달 200만 원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산이고요. 두 번째 자산은 서울의 33평 아파트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 한 5천에 월세 2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200 갖고 생활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예금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싸죠. 싸다는 이유는 기대 수익률이 예금보다는 높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보다 좀 더 싸게 2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홍대 근처에 상가 9억 6천만 원짜리를 가지면 현재 임대료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S전자 주식을 한 4,800주 정도 사면 과거에 증가했던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1년에 한 2,400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은 똑같이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이 나오는 자산이지만 가장 비싼 것은 예금, 그 다음엔 아파트, 그 다음엔 상가, 그 다음엔 주식이죠. 자, 주식이 가장 싸죠?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반대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턴은 교환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만 하루 10분 동공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스크와 리턴의 교환관계,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과연 적정 가격이 얼마냐? 우리는 늘 밸류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현금 흐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가격은요. 현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월세나 전세 가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니까 2억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2억에 12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보증금 2억을 받고, 그리고 또 뭘까요? 1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월세 120만 원 12달 받으면 1,440만 원이죠. 보증금 2억을 2.5%로 계산하면 1년에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1년에 1,94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을 왜 2.5%를 곱하느냐 하면 은행의 금리는 2.5%가 아니지만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다 전환하면 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1년에. 그래서 이제 2.5%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9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좀 빼줘야 되니까 재산세 150만 원 빼고 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1790만 원 정도가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을 18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1.2%로 예금해서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되느냐? 은행은 얼마 정도 넣어놔야 1790만 원이 나오느냐? 약 15억 정도 넣어놔야 나옵니다. 15억 정도가 넣어놔야 나오는데, 아파트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 아파트는 11억 정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파트가 당연히 예금보다는 싼 거죠, 아파트가. 자, 그래서 과연 적정 가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 프리 에셋인 예금과 비교하면서 이 자산의 변동성이 정말 예금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하루 10분 동공부에서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아까 우리가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에 시계에 한번 넣어서 보면 현금 흐름은 1790만 원이죠. 네, 가격이 지금 현재 11억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얘 나누기 얘 하면 되죠. 자, 그러면 1.62% 정도 된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는 현재 예금금리의 안정성, 예금금리는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가 빵인 자산이죠. 변동성이 없는 자산인데 이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 프리 에셋보다 몇 배 정도 변동성이 있냐? 현재 1.62배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하루 10분 동공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변동성의 몇 배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